안녕하십니까. CJ엘로 지성인의 주화진입니다. 올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임업인 소득 증대와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 건립되고 있는 정읍산림조합의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임산업과 치산의 고수를 모셔왔는데요. 김인영 정읍산림조합장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조합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우리 방송국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조합장님 먼저 이 정읍산림조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정읍산림조합은 1962년도에 태동을 해서요. 올해로서 5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산림조합이 태동하게 된 이유는 예전에 일제 강점기와 6.25를 겪으면서 산림이 굉장히 황폐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때 당시는 동물도 살기가 힘들고 사람도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국가적으로 이제 산림의 중요성을 느끼고 행정과 지역 주민 그리고 산림조합이 힘을 합쳐가지고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시간에 산림 녹화에 성공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때 한 축을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담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동조합 체계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산림조합의 조합원들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이제 조합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이나 이런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지원적인 부분들도 열심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야말로 이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조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벌써 맞습니다. 55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니까요. 네, 조합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산림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아무래도 태어나기를 산내에 아주 두메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추억을 생각해 보면 뭐 자치기를 한다든가 팽이를 만든다든가 또 뭐 윷놀이를 한다든가 또 이렇게 썰매를 만들 때도 다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놀 때도 산에 가서 저희 놀이터도 되고 뭐 휴식처도 좀 됐던 것 같은 거요. 부모님도 보면 이렇게 뭐 방을 따뜻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음식을 요리할 때 보면 꼭 이렇게 불을 떼서 요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처마 밑에다 나무를 수북하니 쌓아놓고 뭐 이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산림을 자연스럽게 가깝게 접하게 됐고요. 또 손주 때부터 물려받은 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산림에 대해서 이렇게 종사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합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태생적으로 산의 사나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처럼 이 산림은 우리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고 또 정서적으로 위안을 주는 등 예. 없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보입니다. 예. 이러한 숲의 효과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요새 이제 숲에 대해서 공익적인 부분을 참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첫째는 이제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을 또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뭄때 같은 경우는 나무가 물을 머금다가 내놓는 녹색 댐의 역할이라고 그러죠. 이런 역할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산사태나 이런 재해를 방지해주는 이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식물들이 살기 좋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지금은 아마 이제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공익적인 부분 중에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도심에 따뜻하게 하는 이런 그것을 좀 방지해주는 열섬 효과라든가 또는 미세먼지를 좀 많이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역할이라든가 또 나무를 한 번 심으면 자기 어디 이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핀토치드라는 물질을 뿜어내거든요. 이게 나무한테만 이로운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이롭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산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을 하면 126조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 1인당 249만 원 정도 이런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에 대한 공익적인 부분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정말 산림을 어떻게 가꾸냐가 우리의 미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하고 직결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산림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귀하게 보존도 하고 또 앞으로 가꿔 나가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살림이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예. 경제적인 가치를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예.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그래, 예, 네, 이처럼 소중한 숲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예. 예, 무참히 훼손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행동들 때문에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면 그 등산 인구가요, 통계를 보면은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는 분들이 한 1,500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 1년에 한 번 정도 산을 찾는 분들이 한 3,300만 정도 된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피해가 되는 것이 산불이에요. 사실은 산불은 한번 발생이 되면 50년, 60년, 70년 됐던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거든요. 이걸 복원하는 데는 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근데 외국 같은 데를 보면 산불들이 거의 자연재해로 의해서 뭐 낙뢰라든가 이래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인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과실로 의해서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논이나 밭둑 같은 걸 뭐 태운다든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소각을 하다가 산불로 번진다든가 또 등산 같은 걸 할 때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뭐 네. 취사행위를 한다든가 특히 우리나라 이제 성묘문화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성묘 갔다가 또 산불이 발생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조심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산해를 잘 보존도 하고 또 지킬 수도 있고 또 많은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살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서로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게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산불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행동에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 이처럼 이 일련의 행동들을 조금만 지켜주시면 살림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예. 지난 2013년과 올해 2017년에 이 또다시 예. 전국 142개 조합을 대상으로 한 종합평가에서 예. 우리 정읍 산림조합이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이게 이 산림조합 창립 55년 이래에 전국적으로 처음인 일로 예, 제가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이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제가 취임을 처음을 할 때만 하더라도 35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조합이 참 어려웠습니다. 자본 잠식이 되어 있고요. 아마 그렇게 어려운 조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좀 바라는 의미에서 조합원들이 저를 선택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막상 조합에 들어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환경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제때 제가 이제 마음속에 이제 목표로 좀 삼았던 게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고객들한테 사랑받고 또 임업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조합을 꼭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네. 가치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함께 힘을 합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조합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임원들이 있거든요. 이사가 있고 대의원이 있고요. 이분들이 그때 상당히 연세들이 있으셨는데도 정말 저를 믿고 우리 직원들을 믿고 함께 해주셨거든요. 이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큰 힘이 됐던 것은 조합원들하고 시민들이 정읍 산림조합을 믿고 이용해 주시고 또 애정을 가지고 또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것들이 큰 힘이 되고 지금 이렇게 전국에서 최고 가는 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들하고 그다음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이 조합원분들에 대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데요. 네, 제가 서두에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예. 현재 조합옆에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 건물이 어떤 용도의 건물이고 또 임업인들에게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좀 예측을 해주시죠. 예, 사실은 나무는 한번 심으면은요 소득이 되기까지는 짧게는 3, 40년, 많게는 7, 80년 걸리거든요. 상당히 긴 시간이 그렇죠. 소요되네요.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임업인들이 공익적인 부분은 큰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새 이제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웰빙 식품이라고 하죠. 임산물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산림청에서도 임산물 주산지를 만들고 이걸 가공을 하고 또 이거 관광과 연계시키고 이렇게 6차 산업에서 임업인들한테 이제 소득을 돌려주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산지 임산물 유통센터를 산림청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돼서 올해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유통센터가 지겨지면 임산물 노콜푸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임업인들이 그동안 임산물을 생산했는데 판매를 할 곳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죠. 자유롭게 팔 수가 있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임산물을 구입하고 싶었는데 살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또 시민들에게는 좋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이런 것들이 또 제공되니까 시민들한테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또 어디 우리가 이제 노클푸드나 이런 것들을 가다 보면은 어떤 쉼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숲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숲카페가 들어오고요. 네. 또 바로 옆에는 유료온실 안에 화초류가 전시됩니다. 희망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또 힐링할 수가 있고요. 또 네. 교육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장도 있고 또 옆에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사무실에서는 금융하고 지도사업 그리고 나무를 키우는데도 또 필요한 기자재가 많거든요. 이런 네. 기자재를 또 전시 판매하는 공간이 생기고요. 나무 시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임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아마 이것은 전국에서 지금 처음으로 정읍산림조합에서 네. 지금 그 임산물 유통센터를 짓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전국적으로 처음 건립되는 예, 예. 임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예. 시민분들이 꼭 이 방송을 보시고 예. 관심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조합장님께서는 정읍 구절초 축제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지금 이 올해 축제와 관련돼서 지역 축제 대상을 수상했다고 들었어요. 예, 예. 먼저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소감이 좀 예.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예. 네. 전국에 지금 축제가 한 1,800개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지역 축제로서 이번에 대상을 받은 것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또 함께한 분들한테 감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축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들과 특히 행정, 그다음에 위원회 이런 분들이 한마음이 돼서 축제를 준비하고 또 관광객들이 이용해 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정말 이 축제가 더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요. 더 발전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꽃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축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전국에 여러 축제들이 많은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꽃축제가 상당히 예, 많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다른 축제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정읍 구절초 축제가 다른 축제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예. 경쟁력이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 구절초 축제장에 가보면 제일 먼저 뛰는 게 소나무입니다. 네. 예, 소나무의 숲에 하얀 구절초가 이렇게 높게 심어져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소나무 숲에 흰 눈이 내린 것 같다고. 정말 흰 눈. 예, 네. 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아마 꽃축제 중에 자연미가 넘치고 서정적인 축제가 구절초 축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꽃축제장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거의 가족끼리 많이 옵니다. 뭐 연인끼리 오는 분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평화롭고 꽃도 아름답지만 네. 꽃 구경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행복감이 느껴지는 정말 멋진 축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꽃을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착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어떤 축제보다도 가장 깨끗하고 질서 있는 축제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소나무 밑에 구절초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장소가 옥종류의 상류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출렁천이 이렇게 휘어감고 이제 돌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 사진을 찍더라도 너무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진 작가들이 가장 사랑하고 명소로 꼽는 것이 구절초 축제장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입장료를 지금 5천 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2천 원은 행정 시의 수익으로 잡고요. 3천 원은 이제 거기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또 판매장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판매장이나 식당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주민과 또 함께하는 축제.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같이 상생하는 그런 멋진 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 정읍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관광객들도 또 만족감이 더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축제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이 정읍 구절초 축제가 이 지역의 대표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물들을 만나보는 지성인 김민영 정읍 산림조합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네. 예, 먼저 산림 경영지도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은 우리가 그 산림에 통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산에 나무를 어떤 수종을 심어야 할지
또 이거 풀베기는 어떻게 할지, 어린나무 가꾸기는 어떻게 할지, 쑥 가꾸기는 또 어떻게 할지, 나중에 가서 벌채는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도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대리경영 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관리가 너무 힘든 분들은 조합에다 위탁을 해주면 명품 산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네. 그래 이런 좋은 제도가 있고요. 또 지도원들이 또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당김사물에 대한 요새는 관심들이 많거든요. 뭐 네. 더덕이라든가 쥐라든가 뭐 고사리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재배해서 또 그걸 수확을 할 것인가 이런 과정도 저희가 좀 이렇게 그 지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기술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요. 네.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네, 이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예. 모르시는 임업인들도 상당히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예, 그 외에도 이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이제 담보력이 없는 임업인에게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예. 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은 우리가 살림을 가꾸고 이러면 그 회임 기간, 그러니까 수확까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금을 쓰다 보면 뭐 4%든 5% 일반 자금은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1981년도부터 정책자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임업인들한테는 그 2% 미만의 저리로서 융자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작게는 5년 거치가 있고요. 길게는 35년까지 연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또 돈을 네.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자금이 확정이 돼 있는데 담보력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신용도도 떨어지고 이런 분들은 좀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는 그 신용 보증 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보증을 끊어드리면 네.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임업인들한테는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근데 아직은 잘 몰라가지고 활용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실 많은 것 분들이 같아요. 이런 네. 기회를 통해서 알고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읍 같은 경우는 조경수가 많고 또 네. 이제 복분자라든가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단기 임산물 같은 경우도 재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많이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예, 그렇다면 그 외에도 임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예, 조합장님이 보시기에 임업인들에게 이건 꼭 필요하다라는 게 있을까요? 예, 그 OECD 국가 중에서요. 산림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요. 핀란드가 한 73% 되거든요. 네. 그리고 스웨덴이 69%, 그다음에 일본이 한 68%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65%로 세계 4위입니다. 4위.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산림 자원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가 국가의 성장력도 있고 우리의 그 삶의 질에 있어서도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산림을 제대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사람의 혈관이 있듯이 산에는 꼭 임도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임도 비율이 지금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46m,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45m고 일본 같은 게 13m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3.1m예요. 아, 그래서 네. 이게 비율이 한 8m 이상은 돼야 우리가 산림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산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비롯해서 우리 임업인들이 같이 뜻이 좀 합쳐져서 네. 좀 임도가 좀 많이 이렇게 날 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임업인들을 위해서 임도를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을 예. 해주셨고요. 예, 예. 또 이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위한 이 환원 사업이 또 있다고 들었고요. 예. 또 지역에 기여하는 일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보면 나무를 심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나무를 좀 안 심는 편이에요. 물론 네.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요. 네. 행정에서는 많이 심는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1, 2 시민 일나무 갖기 운동.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한 주 정도의 나무는 자기 나무를 갖자 이런 취지에서요. 네.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5,000분에서 한 8,000분 정도까지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것을 받아서 이제 본인이 나무를 심게끔 그럼 지금 이렇게 운동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벌을 한다든가 하면 그 산의 나무가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네. 바이오매스라든가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 겨울에 이제 그 연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연료금이 좀 비싸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땔감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그
공공시설에다가 저희가 나무도 좀 뗄감 나눠주기 행사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행 같은 거 하다 보면 저 나무가 뭔 나무일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나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무에다가 이름표 달아주기 이런 행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보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 겸해서 또 이렇게 그 산림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뭡니까? 푸른 장학금이라고 있고요. 장학금도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명절 때 되면 우리나라가 성묘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묘지를 관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애치기를 쓴다든가 기계톱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계가 고장나서 잘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애치기나 기계톱 또 수리를 해주는 AS 행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방면에 있어서 시민들과 조합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좀 이렇게 시민들이 필요하다든가 조합들이 필요한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진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조합장님께서 추진해 오신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내년 계획을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 내년에 좀 특별히 추진하시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 내년에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산림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이제 면적이 작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들에도 이렇게 산림에서 큰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도 산림 경영단지라고 해서 1000헥타 이상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임도도 내드리고 숯가꾸기도 네. 해드리고 또 벌채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임도가 있고 그러면 조금 비용 절감이 되기 때문에 나무값을 좀 제대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단기 임산물 단지도 만들고 이런 곳을 꼭 한 곳 정도는 선정해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그 앞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단기 임산물을 지금 이제 수확을 하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네. 요거 이제 거점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걸 좀 활성화시켜서 정말 임업인들이 마음 놓고 임산물을 생산하면 판매도 걱정할 수 걱정하지 네. 않고 이렇게 팔 수 있도록요. 이런 네. 거점을 좀 만드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벌기령이 도달한 그 나무들이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요렇게 노력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40년, 50년, 60년 이렇게 나무를 키웠는데 팔 때 너무 헐값으로 팔면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합에서 좀 역할을 해서 이 나무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또 산림 쪽에 이제 복지적인 그런 부분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산을 찾는 분들이 정말 편한 마음으로 산을 좀 즐길 수 있도록 힐링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도 함께 좀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끝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에게 또 조합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예, 숲을 보면은요, 나무가 작은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또 수종도 다양한 수종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숲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또 그 생각도 다르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잘 어우러지고 소통이 되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듯이요. 산림조합에서도 여러 고객들과 함께 꿈을 키워가고 희망을 만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영 정읍산림조합장과 함께했습니다. 조합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선 세대가 힘들여 가꾼 산과 숲, 이제 후손들을 위해 가꾸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인데요. 다음 달에는 정읍산림조합의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에서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성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